지금까지 봐오지 못했던 획기적인 배터리 시스템을 테슬라가 발표를 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팔아치워야 되는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이 조정 장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 너무나도 큰 관심이 쏠려 있어서 나머지 다른 이슈들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2차전지 업계에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바로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입니다. 배터리 데이에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의 배터리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2차전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2차전지 업체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은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혀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에서 지금까지 봐오지 못했던 획기적인 배터리 시스템을 테슬라가 발표를 한다면 국내 2차전지 업계는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팔아치워야 되는지, 자, 결과적으로 현명한 투자자의 2차전지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배터리 업계의 기본적인 시장 구도, 주요 매출처 이런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주요 업체는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CATL은 중국 로컬 업체에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매출원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유럽 자동차 업계입니다. 폭스바겐, BMW, 다임러 등등 유럽의 상당히 큰 자동차 업체들 있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바로 테슬라에 거의 100% 납품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이 전기차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파나소닉이 이 테슬라의 2차전지를 납품하면서 졸지에 부동의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거듭이 났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파나소닉과 CATL이 1, 2위를 다퉜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LG화학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순위권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국가가 어디냐면은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커요. 그런데 이 코비드-19 여파,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보조금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올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코비드-19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친환경 차량 보조금 정책을 파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사면은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노후된 차량에서 전기차로 바꾸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올 들어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살펴본 이 배터리 주요 업체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이 중국 업체, 우리나라 업체, 그 다음에 일본 업체. 이 업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 로컬 업체에 납품을 하지만 올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시되는 모델 3 여기에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테슬라와는 아직까지는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의 난징 공장에서 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3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슬라 매출 비중이 거의 100%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 수명이 엄청나게 길고 100만 마일을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냥 배터리를 조달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시키겠다라는
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바로 어디와 제휴를 했느냐? 중국의 CATL과 제휴를 해서 CATL의 배터리 기술을 참조를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CATL에서 만들고 있는 CATL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이 기술을 씁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파나소닉 같은 우리나라와 일본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 기술을 씁니다. 3원계라고 한다면 가운데 이렇게 NCM, NCA, C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C가 코발트입니다. 이 코발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소재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3원계라고 부르는데 N은 니켈, 그 다음에 C는 코발트, M은 망간, 그 다음에 NCA 같은 경우에는 NC는 똑같아요. 근데 A는 알루미늄.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써서 만든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장단점을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수명이 높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것을 활용해서 100만 마일을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선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발 안정성, 이 부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단점도 있죠. 바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의 성능과도 좀 직결이 되죠. 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반해서 3원계 배터리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단점을 뒤바꿔놓은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장점은 주행거리가 높고 무게가 낮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격은 좀 더 비싸고 안정성, 이 부분도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원계 배터리가 미래의 새로운 배터리 기술,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 리튬황, 리튬 메탈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3원계 배터리가 일정 기간은 미래의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만큼을 갈 수 있느냐. 가뜩이나 전기차는 충전소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많이 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하고 나서 많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3원계 배터리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죠. 그런데 CATL에서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배터리가 셀, 그 다음에 모듈, 팩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크게 구성 요소를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모듈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셀과 팩으로만 구성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 중국 업체들에서 출시를 했어요. 모듈이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공간 활용도도 높아지고 무게도 더 낮아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더 많이 이 배터리 셀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주행거리도 좀 더 놀렸고 무게도 좀 낮춰서 성능을 좋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테슬라에도 좀 어필이 돼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출시가 돼서 이 3원계 배터리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시장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우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는 배터리 납품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적용이 되고 테스트가 되고 양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은 개발하는 데만 한 2, 3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양산성을 검증하는 데만 2년,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데 2년이 또 추가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선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양산하기까지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 이 안정성 테스트까지 거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물론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양한 고객사와 어느 정도 접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까지 걸리진 않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양산되고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거치기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간 안에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듯이 3원계 배터리 내에서도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면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고객사를 잃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배터리 데이 때 선보이는 배터리 기술 이거 말고도 올해 1월에 맥스웰을 인수를 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베를린 기가팩토리 여기에서는 배터리 셀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로드스터, 사이버트럭, 세미 이런 차량에는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한 1기가와트의 파일럿 라인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스웨덴의 배터리팩 기업인 노스볼트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GM은 이미 LG화학과 5대5로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죠. BMW도 배터리 자체 개발을 위해서 4년간 2억 유로를 투자를 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잠잠한데 전기차 시장에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완성차 업체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입니다. 2021년 이때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요. 하지만은 2023년, 2025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수요가 공급을 초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 부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를 생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배터리 생산 업체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 시장에서 갑을 관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두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배터리를 개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테슬라나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이 100% 내재화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되면 정말 기존의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이 손가락 빠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내재화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100% 내재화를 해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뭐 LG화학이나 CATL 이런 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는 100% 내재화를 해서 그 배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전지 업체로부터 공급 물량은 받긴 받되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이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관련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산 및 안정성 테스트 등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 배터리 공급 업계의 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로 양산까지 걸리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이쪽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한 왕선차 업체의 자체 배터리 개발도 배터리 공급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 이 시장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00%는 아니다. 오히려 100% 내재화 한다면은 이 완성차 업체가 받게 될 리스크가 훨씬 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이 분야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따라서 3원계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어느 한 곳에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한다기보다도 기술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서 실력자다, 박사급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미래 배터리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느 기업이 가장 잘하는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그곳에 집중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어느 배터리를 만들고 어디에다 납품을 하는지 그 정도만 사실 아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1등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